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안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픽 문제를 만나보세요. 117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949번 문제 김영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팽이를 고르라고 하는데요. 1번은 야구공입니다. 2번은 나무 블럭이고요. 3번이 전통 팽이입니다. 4번은 주사위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950번 문제 신예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아주 맛있게 보이는 부침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간장과 초장이 함께 있네요. 부침개는 헤아릴 때 장이라고 헤아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부침개가 한 장 있습니다. 입니다. 1951번 문제 김흥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어떤 남학생이 피아노를 치고 있네요. 어렵지 않죠? 정답은 3번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입니다. 1952번 문제 서른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1번 치수를 잴 때 사용하는 줄자일까요? 아니죠. 2번 나무의 표면을 반반하게 깎는 대패일까요? 아닙니다. 3번 전선등에 물건을 묶을 때 사용하는 케이블 타이입니다. 맞지요? 정전기로 먼지를 털어내는 먼지털이입니다. 4번도 틀렸죠. 정답은 3번입니다. 1953번 문제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머리가 많이 아파요. 두통약을 드세요. 그건 땡땡땡이 없어도 약국에서 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게 되죠. 그런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처방전을 받아야 약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통약은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살 수 있으니까 빨리 약을 드세요 라는 뜻이겠죠. 정답은 3번 처방전입니다. 1954번 문제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진아 씨는 어떤 유형의 땡땡을 좋아하세요? 저는 코미디물이나 공포물을 즐겨봐요. 코미디는 아주 재미있는 거고요. 공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했을까요? 정답은 영화겠지요. 재미있는 영화 또는 아주 무서운 영화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955번 문제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리사 씨, 오늘 저녁에 갈 레스토랑에 땡땡 했나요? 아니요, 깜빡했네요. 지금 바로 전화할게요. 오늘 저녁에 레스토랑에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가거나 아니면 유명한 레스토랑이라면 예약을 해야 하겠죠. 예약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깜빡 잊었어요. 라고 답하는 상황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956번 문제 안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한국 연예인들은 나이에 비해서 훨씬 땡땡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보통 10살은 적게 보이더라고요. 한국의 연예인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자기 나이보다 많이 어려 보입니다. 어려 보인다 또는 젊어 보인다 2번이 정답이겠네요. 1957번 문제 임정호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우리 땡땡은 젖소가 100마리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루 동안 생산되는 우유가 2톤 정도 됩니다. 1번의 양돈장은 돈, 돼지를 키우는 곳입니다. 2번의 양계장의 개는 닭을 키운다는 뜻이고요. 3번의 목장은 소나 양, 말과 같은 가축들을
놓아놓고 키우는 곳입니다. 4번 양수장이라는 말은 없고요. 사실은 4번이 양우장으로 정답이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굳이 정답을 찾자면 3번 목장이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1958번 문제 문경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애나시댁인가요? 예, 맞습니다. 애나 친구 경수입니다. 좀 바꿔주세요. 예, 땡땡땡땡땡땡. 전화를 건 상황이지요. 애나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정답은 1번 잠시만 기다리세요겠죠. 1959번 문제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취사, 야영, 금지. 취사라는 것은 밥을 해서 먹는 것, 야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잠을 자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는 아주 많은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장소 외에는 취사와 야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 이곳에서 조리와 숙박을 하시면 안 됩니다겠지요. 1960번 문제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잠시 후 우측 차로가 사라집니다를 뜻하는 표지는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측 차로라고 했지요. 오른쪽 차로가 없어진다는 뜻의 표지는 1번이지요. 1961번 문제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은 크레인 작업 중 유의사항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작은 글씨들을 보면 운행 구간 접근 금지라고 되어 있고요. 정비 시 운전 정지, 그리고 매달림 물체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크레인이 운행하는 구간에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는 첫 번째 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매달림 물체에 부딪힐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는 세 번째 표지에 대한 설명이지요. 3번 크레인을 중지하고 점검하십시오. 네, 정비 시 운전 정지. 두 번째 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수증기가 폭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라는 뜻의 표지는 없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1962번 문제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글과 관계가 있는 표지판은 무엇입니까?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위하여 작업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작업 도구들을 정리하고 청소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작업 도구들을 정리하고 청소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말은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런 뜻의 표지는 4번이겠죠. 1963번 문제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 생활에 느끼는 어려운 점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찾아야 하고 그것이 아닌 거를 또 찾아야겠죠. 리사는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전문 용어와 영어를 혼합해서 말할 때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를 빨리빨리 하라고 말을 할 때 더 힘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네요. 1번 볼까요?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아니죠. 첫 번째 줄 가장 끝에 보면 일상생활 할 때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정답은 1번으로 이미 나왔고요. 2번 직장에서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어렵습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3번 일을 빨리 하라고 할 때 어렵습니다. 네, 맞지요. 4번 영어와 전문 용어를 혼합해서 말할 때 어렵습니다. 맞지요. 2번과 3번과 4번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1번은 그렇게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964번 문제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관련 있는 말을 고르시오. 학교, 선생님, 공부, 수업 모두 3번의 가르치다와 관련 있는 말들이죠. 그런데 4번에 있는 가리키다는 손가락으로 벽을 가리키다. 4번에 있는 가리키다와 약간 헷갈리지요? 가리키다라는 표현은 손가락으로 벽에 있는 액자를 가리키다.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가르치다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965번 문제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수를 더하다. 더하다의 반대말은 빼다겠지요. 정답은 2번입니다. 오늘은 늘 녹음하던 장소와는 다른 곳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좀 좋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 118일차 문제풀이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